때문에 재산 기준 못 맞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귀화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,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면 이주 여성들이 외국인 상태로 그냥 있지 왜 굳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야 돼? 네, 그런 질문도 되게 나오는데요. 외국인 등록증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그러니까 한 번도 그 경험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,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뭔가 내가 등록을 하려고 한다.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입력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일상에서의 그 편의 때문에라도 그 귀화를 한다.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학교 갈 때쯤이면 귀화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집니다. 왜냐하면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한국에서 전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귀화를 선택을 하는 거죠. 근데 귀화를 원한다고 해서 귀화가 다 되는 건 아니고, 귀화 심사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지금 거의 아기가 있으면은 1년 정도, 아기가 없으면 2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귀화 절차와 관련된, 그리고 이제 요 기화와 관련된 여러 기타 자료라고 표현된 여러 가지 것들이 배우자가 동의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럼 배우자가,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데, 부부싸움은 있을 수 있고, 부부 갈등 뭐 어디서나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배우자가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, 너 귀화 안 시켜줄 거야? 이런 건 거죠. 너 체류 연장 안 해줄 거야? 이게 하나의 협박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에 굉장히 중요한, 그리고 학대가 제가 보기에는 선주민 부부 사이보다, 사실 선주민 부부에서도 한국에서는 부부간간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, 부부간간 인정도 2013년에야 되고 늦게 되고 있는데,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외국인 부부 사이에는 성적인 학대나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선주민 부부 사이보다 좀 높은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. 그리고 그 정서적 학대 중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 못 배우게 하는 거. 그다음에 통장 계좌 개설 못하게 하는 거. 그런 것들도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잘 못하고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거를 어떤 통제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죠. 네, 요게 이제 그 결혼이민 비자의 법무부의 안내 자료입니다. 그 배우자가 있느냐, 애가 있느냐, 이혼했냐,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요 세 분류 자체가 이렇게 분류한 것 자체가 저희는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어쨌든 보겠습니다. 현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. F6에서도 세부적으로 1, 2, 3 또 나눠놨는데, 1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짙은 게 되어 있는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우리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. 요게 일종의 정상가족이에요. 소위 정상가족.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. 근데 2로 내려오면 이게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뭐냐면 이혼했거나 사별해서 남편이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아이 양육하는 한부모인 이주 여성들 여기에 해당됩니다. 3는 뭐냐면 배우자 사망, 실종 등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건데요. 아까처럼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데 그럼 왜 체류자를 안 주냐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유책을 법적으로 입증해서 배우자 유책이 더 많으면, 그러니까 한국 남편 잘못이 더 많으면 F6-3로 체류 자격을 주는 거죠. 근데 아까 이제 베트남 여성 사례 같은 경우에는 5대5여서 그거를 못 받은 거고요.